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6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0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1.59% 하락으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하락 원인이 새벽 미증시에서 뉴스케어 파워가 무려 4% 급락이 나왔어요. 4% 수익권에서 갑자기 주가가 밀리면서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8%가 급락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뉴스케어 파워의 최대 주주 플로우르라는 기업이죠. 이 플로우르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8월 초, 이때 당시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가 나오면서 선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어제 지분 매각이 실행이 되면서 하락이 나온 건데, 사실상 마이너스 4% 하락이면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분봉을 보시면요, 일단 추세선 돌파가 나왔어요. 추세선 돌파가 나오고 지금 이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다 왔어요. 자, 그리고 이 뉴스케어 파워 악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주가 좀 밀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뉴스케어 파워 계속 뉴스케어 파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케어 파워의 초대형 계약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SMR 80기 계약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원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온 건데, 오늘 이 계약권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원전 관련해서 초대형 호재도 나왔는데, 반대로 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이 협의 문건, 뭐 50년짜리 노예 계약이다, 이런 악재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오늘 이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또 이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명확히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창에다가는 신고가 가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신고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추천 영상에도 올라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제가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미국발 대형 호재가 터졌다. 테네시의 뉴스케어 파워 SMR 80기를 건설을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SMR 80기는요, 무려 6기가와트 규모예요. 보통 대형 원전 한 기당 1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해요. 이걸로 계산했을 때는 대형 원전 6기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초대형 계약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체코 원전, 요거 2기 건설하는데 26조 원이 들어갔죠. 곱하기 3배예요. 곱하기 3배. 이거만으로도 주가가 2만 원부터 얼마까지 올랐어요? 7만 4천 원까지. 거의 한 270%, 28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무려 6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SMR. 이 SMR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대형 원전 위주로 신규 건설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SMR 시공이 들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개수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려 80기입니다. 80기. 정말 엄청난 양의 초대형 계약건이 터지면서 이제 이 SMR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적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이 수혜. 지금 이 뉴스케어 파워의 SMR 주기기, 그리고
핵심 부품. 자, 이거 어디가 공급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무려 80기 분량입니다. 80기 분량.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원 공장.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전 세계 에너지 회의가 열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으로 전 세계 에너지 당국주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방문한 이유가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자, 원자력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창원 본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두산 창원 공장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뉴스케일 파워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려 80기입니다. 80기. 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자, 이 SMR이 보편화, 즉 상용화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에너지 당국자들이 창원 공장을 방문을 한 거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창원 공장, 자, SMR 파운드리아. 자,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반도체로 따졌을 때 TSMC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70%.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파운드리 1위였죠. 지금 10%도 안 돼요. 지금 파운드리 주도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TSMC에. 자, 근데 이거를 누가 가져올 수 있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나 창원 공장이. 최근에 두산비나 베트남 법인이죠. 매각하면서 2,900억 실탄까지 장전이 되어 있어요. 창원 공장을 더 확충을 시켜서 증설을 하는 거죠. 캐파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캐파 확장. 지금 현재 창원 공장이 1년에 8기의 주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12기까지 늘렸다가 최종적으로는 몇 기? 24기. 24기까지 늘리려고 캐파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창원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 SMR 파운드리아, 자, 이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자, 어제 이렇게 소폭 눌렸다고 해서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 밀리잖아요. 자, 조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점 매수 기회예요, 기회. 자, 이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정말 이런 잔바람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뉴스케일 파워의 80기, SMR 80기 계약. 자, 이게 이제부터 이 SMR 보편화, 상용화를 위한 시작이 될 거란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계약건이 터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로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삼성전자처럼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뭐 작게는 200% 이상, 많게는 500%, 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면서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숲을. 그리고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자, 한수원 웨팅하우스 노예 계약 유효기간 50년이 아닌 영원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자, 이거 비슷한 기사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이거 순전히 정치 싸움입니다. 정치 싸움. 자, 이러한 기사에 현혹돼서 흔들리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구독자 대응방에도 한 번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또 웨팅하우스의 노예 계약 악재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보고 또 악재 기사 나왔네 하시면서 투매하시는 분들 생길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 정치 싸움이다. 이 원전에 대한 호재 뉴스 그리고 악재 뉴스. 자, 이 신문사를 한번 잘 보세요. 좌우가 편향돼서 기사를 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원전 리네상스 얘기를 하고 있죠.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 4배까지 늘린다고 현재 설명 완료했잖아요. 지금 93기의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4배 늘리기 위해서는 몇 기를 더 지어야 돼요? 무려 300기입니다. 300기. 이거를 추가로 더 지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한수원이 원전 협상을 안 했었잖아요. 이 원전 수주. 이 체코 원전 수주도 사실상 따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주할 때마다 계속 딴지를 걸게 뻔하잖아요. 누가? 웨팅하우스가. 그럼 계속 딜레이가 될 거고 발주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계약을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자, 이런 뉴스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말에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주가 밀리면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6만 원 후반 구간 아니면 뭐 7만 원 초반 구간 급하게 올라타셨던 분들, 자, 주가 밀리면요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게 뭐냐? 자, 이 웨스팅하우스는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시공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기자재, 뭐 주기기나 핵심 부품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요, 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원전을 단 한 기도 시공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쵸?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은, 자, 원전 기업이 우리나라밖에 없냐? 이 말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도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 EPC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중국 원자력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슈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 9월 4일날 올려드린 거예요. 자, 지금 러시아가 중국 원자력 확대를 통한 미국 추월을 지원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자, 지금 중국의 목표가 설치용량 100기가 이상 확보를 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53.2기가와트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원자력으로. 그러면은 최소한 대형 원전 47기. 이거를 또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대형 원전을 중계 또 짓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러시아가 추가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미 이 두 국가는 배제를 시켜야겠죠. 미국이 얘네한테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후쿠시마. 자, 이 원자력 폭발 사고. 이것 때문에 얘네는 사실상 나가리가 된 거고, 남아있는 게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는요, 자, 자국 매체에서도 욕먹고 다닙니다. 왜? 시공 기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요 기사 보시면요, 하고 있는 거라 잘 알아. 자, 프랑스 감사원한테도 경고받은 EDF입니다. 자, 요 밑에 내용 보시면요. 자, EDF의 건설 지원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프랑스 북부 플라몬빌 원전, 자국이 있는 원전이에요. 자, 이것도 당초 목표 시점보다도 무려 12년이나 늦어지면서 작년 12월 달부터 겨우 가동이 시작했어요. 12년이면요. 보통 대형 원전 한 기 건설하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요. 한 기를 더 건설할 수 있는 기간을 그냥 날려버린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EDF가 핀란드의 지인 오클루오토 3의 경우에는 무려 14년이나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온버짓 목표 예산 달성은, 자, 이거는 고사하고 온타임 목표 준공 시한 달성에 실패를 한 게 이번 체코 두코바니 수주전에서 밀리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프랑스한테 맡길 일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자, 대한민국, 팀코리아, 한수원. 자, 우리나라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 합의 문건에서 논란이 됐던 게, 자, 이거 로열티 지급하는 게 50년. 자, 이 영원히 이 계약이잖아요. 로열티 2%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보통 대형 원전 한 기에 10조 원 잡았을 때 2%면요. 2천억 수준이에요. 2천억 수준. 거기에다가 지금 협의 문건에서 수주 지역을 나눠놨죠. 가장 알짜배기 지역인 이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 누가 수주 따낼 수 있어요? 웨이팅하우스가. 한수원은요.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중동 지역들 중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런 국가들. 사실상 자, 북미랑 유럽이 알짜배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웨이팅하우스 시공할 수 있다 없다? 시공 못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북미, 유럽 수주 따내도요. 시공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작해서 설립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수주를 따내고 시공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 웨이팅하우스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또 뻗팅기고 있죠. 강짜 부리고 있죠. 자, 최근에 이 기사가 나왔던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자, 리스크는 한수원의 몫이다. 자, 웨이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가 합작회사를 주춤하게 했다. 말도 안 되는 강짜를 지금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한수원 도움 없이는 시공 자체를 전혀 할 수도 없으면서 만약에 공사 지연으로 시공비가 더 늘어났을 때 한수원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나오죠. 자, 요 기사를 보시면요. 자, 제목 보시면 한수원 최대 주주에 먼저 제안을 했다. 뭐를요? 합작회사 설립 논의를. 즉,
웨스팅하우스한테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최대 주주가 브룩필드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예요. 2017년도 파산 당시에 이때 이 웨스팅하우스를 브룩필드라는 회사가 인수를 한 거예요. 즉 최대 주주라는 거죠. 최대 주주. 자, 이 최대 주주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한수원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해서 설립 논의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최대 주주인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1일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합작회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 실적을 향상시키면서 브룩필드도 투자 회수에 유리하고 한수원은 지식재산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윈윈이라는 게 한수원의 논리였다. 자, 이게 정확한 정답이죠. 자, 이제 블루필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나머지 49%는 캐나다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과 초기 설계에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 시공을 전제로 한 설계와 조달, 공사 역량은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수주하려면 한수원 같은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다. 그쵸? 자, 한수원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합작회사 설립이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브룩필드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 상승에 관심이 많겠죠. 자, 이 사모펀드 특성을 공략한 것이다. 합작회 사건이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러한 이슈가 또 새롭게 올라왔어요. 자, 폴란드가 한국 정부에 원전 입찰 의향서를 발송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사실 과거에 한수원이 폴란드, 자, 이 원전 사업을 포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폴란드 에너지부에서 한국에 입찰 의향서를 다시 한번 전달을 하면서, 자, 민간은 우리가 흡수했고 국영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아직 우리 시장이 열려 있다. 와서 참여 좀 해줘. 이렇게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K 원전에 대한 위상이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폴란드 정부가 현지에서 철수한 한국의 퐁트누프 원전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자, 이 자제하고 있는 이유 밑에서 나올 거예요. 자, 폴란드 정부의 포기로 철수했다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발언과는 달리 새 정부는 폴란드 새 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자, 민간 부분에 퐁트누프 원전 건설을 국가 전략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한국에 적극적인 구애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 원전 좀 지어줘.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 자, 대단하죠. 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 이 K 원전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특히나 폴란드는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죠. 왜냐하면은 이 방산 부분에서 우리나라 무기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이 K2 전차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K2 전차도 800대를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최대 100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유럽에서 이 전차 전투력 1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거기에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거기다가 FA50 전투기까지. 자, 엄청난 방산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큰 손이란 말이에요. 큰 손. 자,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자, 이 K2 전차도 원래 납기 기간보다 무려 한 달이나 빨리 납기를 마쳤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죠. 빨리빨리 대한민국. 자, 빠른 납기 속도. 그쵸? 자, 마찬가지로 이 원전도 온 버짓. 아까 프랑스 그 설명드린 보여드렸었죠? 자, 시공 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이 능력. 자, 이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최고. 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보세요. 요 밑에 이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미워시 모티카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김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퐁트누프 원전 사업 2차 의향서를 전달하고 참여 여부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폴란드 정부 측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한국의 원전 입찰 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팩트고요. 자, 여기에서 위에 있던 이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가 나오죠. 자, 이 불공정 협의 논란, 이 합작회사. 자, 이거를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거예요, 재료. 폴란드는요, 유럽 지역이죠.
근데 유럽 지역은 어디가 수주를 할 수 있어요? 웨이팅하우스. 자, 근데 웨이팅하우스도 아니고 우리나라한테 먼저 요청을 했어요, 폴란드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최대 주주를 설득을 하겠죠. 우리 폴란드에서 먼저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자, 웨이팅하우스가 이거 합의 문건 때문에 우리 여기서 건설 못해. 수주 못 따. 어떻게 할래? 자, 그럼 최대 주주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합작해서 빨리 진행하자. 그래야만 얘네도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사모펀드도. 이렇게 됐을 때 한수원은 유럽 지역에서 이 원전 시장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 웨이팅하우스 최대 주주는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서로 윈윈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럼 이제부터 이 합작에서 설립건 급물살을 탈 거예요. 급물살. 이해되시겠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호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리는 이유. 자, 이게 이 합작에서 설립에 대한 이 불확실성. 자, 이걸로 인해서 주가의 반영을 하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폴란드 원전 시장 참여. 자, 이 요청으로 인해서 합작회사 설립건이 급물살을 타면서 나중에는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설립이 됐어요. 자, 그러면요. 어떠한 악재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때부터는 자, 이 유럽과 북미 시장 진출. 자, 이 기대감이 이제부터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맞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댓글에다가는 뭐 남겨주셔야 돼요? 신고가. 자, 신고가 갈 수 있어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가 랠리가.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고, 자, 혹시라도 월요일장, 아까 그 악재에서 또 났었죠? 자, 이걸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 생길 수는 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를 누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또 세력들이 이용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주가 눌렸을 때 뭐 하면 안 돼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댓글에다가 투매 금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여기서 흔들려서 내가 매도가 나가는 순간 주가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자, 분목 차트를 보셨을 때 자, 자리가 추세선 상단을 깼잖아요. 뚫어줬잖아요. 그리고 또 요 추세선 또 지지가 또 되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월요일장. 자, 이 세력들이 이번 이 악재 기세를 또 이용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됩니다. 투매 금지예요. 투매 금지. 자, 뺐다가 밑에서 나온 투매 물량 받아서 말아 올리는.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 자,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자, 새벽 미증시에서 자, 뉴스케 파워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자, 주가가 빠질 때는요. 왜 빠지는지 이 이유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왜 올라가는지 이 이유를 명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실시간 브리핑 자료도 계속해서 공유를 도와드릴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자, 지금 이 소통방에서는요. 그냥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8월달 글이 워낙 많아서요. 계속 내려야 됩니다. 쭉 내려볼게요. 7월달, 6월달. 자, 이제 4월달. 자, 보시면 작년까지 넘어가요. 작년까지. 작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올해는 4월달. 자, 위로 다시 올려볼게요. 자, 4월 9일날. 여기 보이시죠? 4월 9일. 자, 이 4월 9일날에 자, 11시 6분입니다. 1차 매수가 25,000원 이하. 2차 매수가 20,000원 이하예요. 평단가가 얼마예요? 22,250원. 그쵸? 자, 손절가도 명확히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실시간 브리핑 자료, 정확한 매수입니다 타점까지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자 대행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 상단에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텔레그램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 브리핑 자료, 매수 매도 타점, 중요한 정보들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문자 발송으로. 아시겠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이에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입장 시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그럼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많이 잡히면서 추천 영상에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월요일장 이렇게 주가 밀린다? 투매 물량 던지시는 분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자, 이러한 변동성에 겁먹고 투매 물량을 많이 던지게 됐을 때 마이너스 5% 조정 나올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깊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깊은 조정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에는 제가 뭐라고 남겨달라 말씀드렸죠? 신고가. 다음 주 신고가 가자는 의미에서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 투매 금지. 자,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투매 금지라고 이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있죠. 자,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 보시면요. 요 위에 있는 제 번호랑 같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귀찮게 번호 외우실 필요가 없이 이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은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서비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PC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요 밑에 문이란 옆에다가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시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거 하나밖에 없죠.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주식타짜 훈련소 채널이 최근에 2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100만 구독자 달성이 목표예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독자 대망에 입장을 하셔서 정확한 타점 잡고 수익을 많이 보셨을 때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게 됐을 때, 자, 이 100만 구독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게 뭐라고요? 자,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따봉 버튼. 자,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댓글창에는 뭐라고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고가. 다음 주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신고가 댓글. 자,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투매 금지, 투매 금지까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자, 이 원전 관련해서 좀 호재도 몇 가지가 좀 나왔는데요.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1시 35분에 올려진 요 기사를 보시면요. 자, 베트남 내용이 또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현지 기사까지 갖고 와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베트남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해서 SMR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요거 기사 보시면은 기사가 외신 기사예요. 자, 요거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베트남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해서 SMR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은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발전 용량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자, 사실 개발이라기보다는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 중이거나 이미 생산 중이다. 2025년도 5월에 베트남 최대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 베트남은 미국 웨팅하우스, 자, 이 웨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웨팅하우스가 나오죠. 자, 이 웨팅하우스는요, 뭘 할 수 없다고요?
시공을 못해요, 시공.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 정보만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고, 자, 이게 수주까지 이어진다? 자, 이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 동남아는 어디 지역이 수주를 따낼 수가 있어요? 한수원이 따낼 수 있어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는 수주를 못 따냅니다. 이거에 대한 염려는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베트남은 2025년 4월에 2025년도 80기가와트가 넘는 총 설비 발전 용량을 2030년도까지 얼마? 183에서 236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보다도 약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더 늘리겠다는 뜻이죠. 자,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SMR 도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자, 이 한국의 SMR을 극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요 기사 내용인데요. 랑로우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올라온 기사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거 잠깐만 좀 볼게요. 베트남 소형 원자로 총리 결정 1131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제안이라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여기 중국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자, 근데 중국은 팩트는요. 자, 요겁니다. 여기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어느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장벽이다. 투명성에 대한, 자, 이 투명성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투명성에 대한 일부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신중한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기술과 안전에 대한 신중함. 또한 베트남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즉, 중국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한국.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서 한국은 베트남 원자력 발전 사업 추진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다. 2016년 이전까지 한국은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예비 조사에 협력을 해왔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밑에 실용적,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베트남의 가장 적합한 기술은 한국의 스마트 소형 가압 경수로 기술이다. 자, 한국의 스마트 SMR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요 밑에도 계속해서 칭찬이 이어집니다. 자, 스마트가 베트남에 적합한 이유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번에서 4번은 스마트 원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자, 5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예상 공사 기간이 3년밖에 안 걸려요. 3년밖에. 지금 현재 뉴스케일 파워사가 짓고 있는 이 SMR은요, 평균 건설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빨리 완공이 된 시점이 2030년도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빨리 가동된 시점이. 자, 근데 이 스마트 소형 모듈 원자로는요, 3년밖에 안 걸린대요. 자, 시공 기간이 엄청나게 짧죠. 자, 근데 설계 수명은 무려 60년대 60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 한국에서 완전히 설계, 그리고 라이센스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자, 이게 가장 베트남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도 이 한국의 SMR,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5번째로 통한 국가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럼 4번째는 어디일까요? 체코입니다, 체코. 체코도, 자, 2기에 26조. 자, 이거를 2기까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추가 세이지하려고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원전하고 고속철도. 자, 이거 세이지하기 위해서, 자, 유럽에 있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 세계 주요 강대국가 통화를 먼저 한 게 아니고 5번째로 통한 게 베트남이란 말이에요, 베트남. 자, 최근에 이 베트남 보시면요. 여기다가 베트남. 자, 이 베트남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베트남 원전 놓고 한, 미, 중, 일에 프랑스, 러시아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 8월 13일 날 올려드린 건데, 한전, 베트남, 서기장 국빈 방문 계기로 원전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런 기사도 올라왔죠. 자, 요즘 베트남 관련 기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올라왔죠. K원전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한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체코 원전, 이 다음번 수주는요,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물밑듯이 올라올 때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러한 상승 모멘텀도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거기다 또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자, 요것도 제가 정리해서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말레이시아도요, 원전 사업을 재가동해요. 그래서 두산 창원 공장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사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IEA 사무총장이 원전 온타임 온버지 극찬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했다. 지금 에너지 슈퍼위크가 한국에서 열렸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무총장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자, 거기에 참석한 전 세계 에너지 당국자들이 창원 공장에 계속 방문을 했단 말이야. 그 중에 말레이시아 또 있죠. 자,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자, 이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남아 지역은 어디가 수주에 딸릴 수 있다고요? 한수원이. 자, 베트남에 이어서 말레이시아까지. 자,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왜 창원 공장을 방문했겠어요? 계속해서 이 동남아 쪽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말레이시아 신규 원전 도입 검토 착수, K원전 기회의 땅 되나. 자, 제가 이런 중요한 기사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늘 또 원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지금 자, 규제 당국 트럼프 눈밖에 나면 경기를 질 수가 있다. NRC 독립성이 흔들거린다. 자, 이 NRC는 미국에 있는 이 원전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원 청문회에서 NRC 위원 2명 원전 이어가 지연 시 경질 우려가 드러났다.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원전 르네상스. 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2050년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겠다. 행정서명까지 완료가 됐어요. 300기의 원전을 지어야 돼요. 자,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지금 1차 목표가 2030년도까지 10기를 짓는 건데 나머지 290기를 자, 이거를 20년 동안 짓는다?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붙어가지고 원전을 지어야 된다는 건데 시간이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이어가 지연 시에는 경지를 시키겠다. 자, 이런 내용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와 있죠. 행정명령으로 원전 인허가 18개월 내로 처리하는 걸로 법안이 바뀌었죠. 자, 거기에다가 2050년도 원전 400기가와트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4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93기의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4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40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기당 1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평균으로 생산을 한다. 대형원기 한 기당. 그럼 300기를 더 지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자, 우리나라 한국에도 지원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한국이 미국에서 원전을 지어달라. 트럼프가 이미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미 원전 수주. 자, 이거 정말 급물살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웨이팅하우스가 지금 현재 100조를 들여가지고 10기를 건설하는 거 지금 미국 정부랑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웨이팅하우스가 따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랑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웨이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든 한수원이 수주를 따내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둘 다 호재란 말이에요. 사실 기자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웨이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든 한수원의 수주를 따든 크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사실 악재가 아니에요.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요것도 열렸죠. 자, 세계 원자력 협회 설립 50주년 기념 특별 총회가 열렸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외신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핵심 전망이라고 해서 글로벌 원자력 발전 총량이 2025년도 지금 현재 398기가와트예요. 근데 2050년에는 무려 860기가와트.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원전, SMR. 자, 이게 2배 이상 더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수원. 자, 이런 원전 기업들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맞나요? 자, 무려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엄청난 시장이 계속해서 열릴 거란 얘기예요. 자, 거기에다가 22개국에서 자, 2050년도까지 원자력을 3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완료를 했어요, 이미. 자, 일단 유럽은 노원전 수면 연장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한수원이 2.8조 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개보수 사업, 즉 원전 리모델링.
원전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자, 무려 2.8조 원 규모입니다. 2.8조 원. 자, 한수원이 첫 삽을 떴어요. 이제 시장에 시작을 알린 거죠. 자, 보세요. 밑에 좀 내려보면요. 자,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요 밑에 있네요. 최근 세계적으로 1차 운영 허가 기간 완료된 원전을 개보수해서 안정성 검증을 전제로 운영 기간을 늘리는 계속 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쵸? 자, 이거 2.8조 원 나왔어요, 지금. 루마니아. 전 세계의 원전은요, 지금 현재 410기에서 420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해요. 보고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대충 410기에서 420기 정도의 대형 원전들이 전 세계에 가동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미니멈으로 410기 곱하기 2조 8천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자, 얼마입니까? 1148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계속 운전을 할 경우에 물론 여기서 계속 운전을 하는 원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원전을 아예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3분의 1 정도만 계속 운전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여기서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거의 400조예요. 400조.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미국은 300기 원전 한 기당 10조씩 잡았을 때 무려 3천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합작에서 설립까지 마무리되잖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원전도 참여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천조 시장에 또 400조 시장. 거기다가 또 원전 해체도 있죠. 자,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 시장도 무려 500조 시장이에요. 500조 시장. 자, 어마어마한 시장들이 열려 있는데, 그쵸? 자, 이런 잔바람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숲을. 정말 울창한 숲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댓글창에다가는 이번에는 그냥 투매 금지. 자, 이런 변동성의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투매 금지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호재들이 연이어서 쏟아지고 있죠? 자, 거기에서 또 일론 머스크는 무슨 얘기 하나요? 원전 중단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친 짓이다. 자, AI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재조명. 자, 머스크가 원전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AI 산업에서는요, 자, 이 전력 수요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폭증하는 전력에 대한 수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머스크가 지금 XAI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미국 테네시 멤피스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건설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천연 가스 터빈, 거기다가 ESS, 이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자, 이거를 공급하면서 원전 도입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원전 도입, 특히나 SMR에 대한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 SMR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 논의가 시작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SMR 전문 기업들, 유스케일 파워, 그리고 테라파워.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창립을 했죠. 거기다가 엑스에너지. 자,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뭐예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부품까지 전부 다 공급을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부터 전력 공급. 자, 이게 부족하니까 이제 SMR을 추진을 해야겠다. 도입을 해야겠다. 이 내용 나누는 순간에 자, 얘네들이 수준 뛰어들 거 아니에요. 빨리 건설을 해야 되니까. 자, 물론 우리나라의 이 ISMR, 자, 이것도 개발 완료되면은 자, 수준을 같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독자 기술이에요. 독자 기술. 이 ISMR에도 뭐가 들어가요? 주기기. 똑같이 두산이 공급을 합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수혜를. 계속해서 이러한 호재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오늘 났던 이런 기사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력들은 월요일 날에 이 악재 기사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 높겠죠. 세력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왜? 특히나 공매도 애들.
얘네 평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도 손실 보고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자, 지금 물량이 얼마예요? 2,300만 주. 누적 구매도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쵸? 자, 이 대차장고 또 보세요. 자, 2천만 주입니다. 2천만 주. 지금 이 구간에서 뭐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속적인 상한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 당시에는 공매도로 물량 엄청나게 던지면서 주가를 찍어 누르더니 자, 이제는 상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부터 슈팅이 나고 가능성이 크니까. 공매도는요, 주가가 올라가면요,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이 대차가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린 거예요, 빌린 거. 빌렸기 때문에 다시 상한을 해야죠. 그쵸? 근데 주가가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얘네 반대매매 터진다, 반대매매. 반대매매 뭐예요? 그냥 청산 당하는 거예요, 청산. 이거를 다시 환매수에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천만 주에 대한 이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각도로 급등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얘네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한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자.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월요일자 분명히 자, 이 악재계사 세력들이 이용을 하면서 주가 누르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투매 물량 쏟아지기 시작할 때 이거 받아도 주가 끌어올리는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 여러분들께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측을. 밀린다 했을 때 저점 매수에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대부분 물량을 요 사이에서 많이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 물타기를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자, 그럼 물타기 했으면 평타가 이 정도 되죠. 그쵸? 이 정도 되겠죠. 자, 근데 며칠 전에 이 매물대 구간까지 꽉 채운 양봉으로 장을 종료시켰죠. 자, 이거 뭐예요? 자, 이 구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자, 거래량 터트리면서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 떠넘기고 나왔다. 이 얘기 나왔었죠. 자, 물량 떠넘길 것이면요. 얘네들 평단가 부분까지는 안 올렸겠죠. 왜? 본전 심리가 강하잖아요. 본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거 물량 받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꽉 채운 양봉으로 끝냈다는 거는 매물 테스트도 진행을 하면서 매집도 진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잖아요. 여기서 이 물량 받아줄 바에는 여기까지 안 올립니다. 한 요 정도까지 올렸다가 여기서 그냥 털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평단가 부분까지 꽉 채운 양봉으로 장을 종료시켰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월요일장 주가 밀리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하지 말자고요?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 투매 금지.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때마다 옆에서 꽉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실시간 브리핑부터 정확한 이러한 정보들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독자 대응방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죠. 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자, 다음 주 신고가 가자는 의미에서 신고가 그리고 월요일날 발생되는 이런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투매 금지 여유되시는 분들은 투매 금지까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올려둔 영상이 추천 영상에도 올라가면서 자, 무려 23,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 영상 시청을 해주셨어요. 자, 좋아요도 1,400개나 찍혔죠. 자, 이번에도 1,000개 이상 제가 좋아요 한번 목표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보시면은 100개가 넘게 달렸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투매 금지, 매도 금지 자, 이런 댓글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투매 금지, 신고가 이러한 댓글을 많이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이 댓글 참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댓글에다가 신고가 그리고 투매 금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했는데요.
자, 원전주 금요일 날 이렇게 밀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의 이 악재도요, 이미 8월 초에 이미 선반영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매각에 대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던 것 뿐이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제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